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회전 제한장치 ISG 스탑앤고라고 하죠. 쓸지 말지 확인을 해보시고 과연 운전자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정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좋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회전을 시키지 않으면 기름이 절약된다. 그런데 운행 조건에서 신호등이 걸리거나 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절약될까, 이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무조건 절약된다, 추상적으로 절약이 될 것이다, 시동 끄는데 기름이 안 들어가면 당연히 절약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 연료 절감률이 얼마나 될까 실정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과연 가성비가 있을 것인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해서 자료를 공개해 드리니까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회전 제한장치 효과. 이 자료는 동일 노선 시내버스 수동 차량 연비 변화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공회전 제한장치를 장착한 22대, 공회전 제한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7대, 이 같은 노선을 가기 때문에 동일한 운행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르지도 않고, 또 수동 차량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 대를 대상으로 한 것보다 집단 차량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22대 1년간 운행한 거리는 190만 1049km, 그리고 1년간 연료 소모량은 100만 9958루베, 그리고 연비는 1.882305 km/루베입니다. 장착 전 연비죠. 그리고 ISG를 장착해서 1년간 연비를 비교해보면 1년간 운행거리 192만 4091km, 1년간 연료 소모량은 100만 5910루베, 그리고 1년간 연비는 1.927864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노선을 운행한 ISG 미장착 차량 7대, 이 차량 1년간 운행거리는 51만 6237km, 1년간 연료 사용량은 28만 4754루베, 연비는 1.81292227 km/루베입니다. 자, 이 차량은 그 다음에 1년간 운행했을 때 운행거리가 43만 1249km, 1년간 연료 소모량은 23만 5982루베, 연비는 1.8274657입니다. 자, 여기서 동일 노선, 날씨, 승객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함축해서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장착 차량 대비 미장착 차량 이 연료 절감률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 ISG 연료 절감률은 0.7978%입니다. 자, 0.7978%면 1%가 채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은 시내버스 기준이기 때문에 뭐 200m든 500m든 1km든 운행을 하면 중간중간에 정류장에 무조건 서야 되고 그 조건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승용차를 운행하신다 하면 정류장에 서는 게 없죠. 시내버스보다 출발하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정지해서 시동을 끄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신호등 걸리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줄어들겠죠, 절감률이. 해서 승용차 부분에 있어서 가성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G 승용차 가성비를 검토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1년에 2만 킬로 정도 탑니다. 그러면 10년에 20만 킬로 탄다고 가정을 하고 주로 시내 주행을 운행한다 하면
평균 연비 10km도 채 안 되죠. 그러니까 외곽도로도 조금 포함해서 평균 연비가 10km라고 기준으로 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절감률 기준으로 승용차 ISG 가성비를 따져보면 10년간 운행거리가 20만 km, 연료 사용량은 2만 리터, 연료비는 1,7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3,400만 원입니다. 자, 연료 절감률이 0.7978%다 하면 시내버스 기준으로 해서 승용차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10년간 27만 1,252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류장에 서서 승객을 싣고 또 하차하고 승하차 시간 이런 공회전 시간을 다 배제해버린다면 승용차 기준으로 ISG 사용 시간은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4분의 1로 줄였을 때 얼마나 절약하냐? 67,813원 10년 동안 67,813원을 절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연료 절감률은 0.1995%입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국가에서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승용차에 0.2% 수준을 아끼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어떤 투자가 들어가느냐? 자, 승용차 ISG를 선택을 했다 하면 기본적으로요, 전기장치들이 많이 바뀝니다. 배터리요? 배터리 가격이 비싸져 버립니다. 그건 2배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10만원 하면 20만원 올라가 버리죠. 그럼 당장 배터리 하나만 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해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시동모터, ISG 적용 차량과 ISG 적용하지 않은 차량 시동모터는 사이즈부터 틀립니다. 또 가다 쓰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시동을 껐다 켰다 이런 것까지 내구성까지 따져야 되니까 또 뭐가 바뀝니까? 알티네이터 용량이 바뀝니다. 결과적으로요, 승용차에서 ISG 선택을 했다 하면 덕보다 실이 많다는 거예요. 배터리 그냥 만듭니까? 배터리 그냥 용량을 그냥 업 시켜줍니까? 시동모터 사이즈 용량 업 그냥 시켜줍니까? 알티네이터 용량 업 그냥 시켜줍니까? 이런 것을 따져보면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10년간 67,813원을 아끼고자 하신다면 ISG 사용하시고 온실가스 저감에 동참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에너지 절약 그만큼 소중한 거죠. 온실가스 저감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이렇다 이거예요. 액면 그대로 시내버스만큼 공회전 제한을 쓰겠다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가다 쓰다 반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운전한다 하면 10년간 27만 1,252원, 1년간 27,000원 이렇게 시켜보시죠. 자, 이것이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연료 절감, 온실가스 저감 1%가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운전자 불편함도 초래하고 또 엔진 내구성도 저하시켜 가면서 배터리 용량도 키우고 알티네이터 용량도 키우고 시동모터 용량도 키우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름값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름값이 들어간 것 이상으로 시동모터, 알티네이터,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더 투자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알뜰하게 연료도 절감하고 시동모터도 아끼고 배터리 수명도 아끼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